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가에서 손을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은 한국이었고 시간은 2025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동방에서 솟았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빛의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언을 여럿 남겼고 실제로 그 예언들은 모두 100% 현실이 되어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2025년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브랜든 빅스. 2020년 이후 이 남자의 이름은 기독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회자되기 시작했죠. 그는 정치, 세계 정세, 심지어 지도자의 운명까지 예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며칠 후 실제로 트럼프가 연설 도중 귀를 스치는 총격 사건을 겪게 되죠. 이 사건 이후 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종교 유튜버가 아닌 실제 예언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실제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점점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고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의 다음 예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한반도는 왜 그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브랜든 빅스는 수차례에 걸쳐 한 가지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미국도 유럽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인가?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 중에 강한 울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울림은 분명히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 놀라운 점은 그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추상적인 영적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며 그 해에 한국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진은 실제 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파동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 그것은 단지 작은 아시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브랜든은 한국에 주목했을까요? 2025년 브랜든 빅스는 이 숫자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해를 가리켜 하늘의 계획이 땅으로 떨어지는 해라 말했죠.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왜 한국인가? 그리고 왜 하필 2025년인가? 이 질문에 그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날 하늘에서 깃발이 펄럭일 것이다. 이 깃발이란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상징적인 메시지. 한국 땅 위에 하늘의 임재가 내려오고 세계가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시점을 뜻한다고 했죠. 그는 2025년 중반 전 세계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닌 전환점이 되는 뉴스 때문이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하늘이 움직일 때 먼저 민족이 떨고 다음으로 나라가 진동한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세 가지 상징적인 현상을 겪게 됩니다. 첫째, 지도자들의 입에서 뜻밖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소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일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구조가 흔들리는 대중조차 예상치 못한 선언. 그는 이를 예언이 현실에 떨어지는 첫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번지는 집회. 그것은 단순한 시위나 모임이 아닌 깨어나는 시간이라 불릴 정도로 영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서울의 한복판, 대구의 거리,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셋째, 해외에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시선.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지도자들까지 한국에 대한 전략을 다시 쓰게 될 것이며 브랜든은 이 흐름을 한국이 부름받는 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언 속에서 2025년은 한국에게는 시련이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잡는 민족만이 다음 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선택받은 자리에 있다고 말이죠.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단순히 종교적 감성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그가 너무도 구체적인 장면들을 반복해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송 중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가에서 손을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은 한국이었고 시간은 2025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그 땅이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이다. 2025년 하늘이 움직이는 이해. 그 중심에 선 한국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5년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게 됩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가리켜 정치의 바닥이 뒤집히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장면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밤중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충격 속에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정치권의 거대한 동요를 겪게 됩니다. 기존 정당 간의 대립을 넘어서 국민의 신뢰 자체가 붕괴되는 사건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폭로와 실망,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정치권과는 무관해 보였던 한 인물이 무대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유명 정치인이 아니었고 대중적 인지도도 크지 않았지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사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는 그를 침묵 속에서 준비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등장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연히 마주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진심과 일관된 행보, 그리고 탐욕이 없는 언어에 감동받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오랜만에 인간을 본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도자의 출연이 단순한 정치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한국의 정신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구심점이 생기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 지도자는 갑작스레 전 국민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고 그의 손짓 하나에 도시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지도자들처럼 카리스마나 권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말이 적으며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진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기대나 정치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혼란과 상처, 그리고 실망이 반복된 끝에서야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한국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이 낳은 응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이 지도자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언합니다. 그의 등장 이후 한국은 중재자, 회복자,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나라로 떠오릅니다. 2025년이 깊어갈수록 한국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난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까지 브랜든 빅스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점,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그는 예언 속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다시 만나기 직전 가장 큰 싸움은 내부에서 터진다. 남과 북이 하나의 대화 테이블에 앉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묻혀있던 상처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열망이 분출되지만 기존 체제의 수호자들은 이 모든 흐름을 반역으로 규정합니다. 브랜드는 이 시기에 말할 수 없는 억압이 다시금 고개를 들며 일시적으로 고요한 공포가 조성된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남한 사회는 빠르게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통일이 곧 축복일 것이라는 믿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통일을 통한 번영을 외치고 또 누군가는 안보 위기, 경제 부담, 문화 충돌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기 시작하죠. 브랜드는 이 시기를 믿음과 두려움의 전쟁이라 표현했습니다. 갈라진 민심은 다시금 언론과 정치계로 확산되며 통일은 더 이상 하나의 꿈이 아닌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강렬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서 서로의 깃발을 뺏으며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
우린 같은 피다. 그 외침은 마침내 광장을 멈추게 했다. 그는 이 장면이 통일 전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시험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와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브랜드는 이 시기 한국을 향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깁니다.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러나 용서를 택한 민족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제 한국은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단지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전략적 회색지대였던 나라. 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예언 속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한국은 이제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 시기에 한국을 작지만 거대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주시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정신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했죠. 통일 직전의 위기와 회복, 국민의 기도와 연합,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지도자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외신을 타고 퍼지며 한국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브랜드는 이 시기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유엔 본회의장,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서 있는 순간 그는 대본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한 편의 기도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청중은 침묵했고 전 세계 방송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강국, 한류의 나라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갈등의 시대에 화해를 보여준 나라, 영적 각성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민족, 그리고 젊은 세대가 부흥을 이끈 유일한 국가로 세계에 새겨지게 됩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작은 손끝이 세계의 방향을 틀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무릎은 무기보다 강하다. 그들의 눈물은 협정보다 깊다. 그들의 깃발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향합니다. 이 나라가 끝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기도하며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경 너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하늘의 반응이 시작되는 해이자 어둠의 도전이 덮쳐오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장면은 분명하고도 섬뜩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하늘을 가르는 불빛, 서해 상공에 떠있는 정체불명의 항공기, 그리고 남쪽 바다를 따라 움직이는 회색빛 군함들. 그것은 단지 훈련이 아니었고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는 이것을 실제 충돌 직전의 정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도발이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부 경제 불안과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외부로 분출시키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러시아 또한 한반도 주변으로 군사 정보를 확대하며 실질적 개입보다 전략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긴장을 유도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의 이면에는 한국의 새 지도자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외부의 위협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닌 영적 전환을 저지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브랜드는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예언 속에 남겼습니다. 동해 바다 위 검은 구름 아래에서 한 척의 배가 하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그 깃발은 항복이 아닌 중재의 상징이었다. 이 장면은 한국이 전쟁의 중심이 아닌 전쟁을 막는 중심으로 부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는 한국이 비상사태를 겪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놀라운 회복력과 협상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일치된 의지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도자의 전략이 자리합니다. 또한 그는 예언 속에서 서울의 야경은 전쟁 중에도 꺼지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브랜드는 이 시기를 한국이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되는 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파괴를 선택할 때 한국은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분명한 중심의 힘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북한, 고립과 억압,
침묵과 통제로만 알려진 그곳은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매우 뜻밖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흥은 북에서 먼저 타오를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과연 그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보았다. 작은 방 안에서 무릎 꿇은 젊은이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는 벽을 넘어, 국경을 넘어 하늘까지 울렸다. 브랜든은 이 장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운동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5년 전후로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며 기존 이념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브랜든의 묘사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평양 외곽의 한 건물 지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인 5명의 청년들, 이들은 단지 신념을 위한 모임이 아닌 예정된 전환의 출발점으로 지목됩니다. 그는 그 장면이 한반도 전체를 덮을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은 순탄치 않습니다. 브랜든은 강한 반격과 억압, 그리고 고통스러운 탄압의 시기가 한 차례 휘몰아친다고 경고합니다. 어둠은 마지막으로 발악한다. 그때 진짜 불이 타오른다. 그가 본 불은 죽음이나 파괴의 불이 아닌 영혼을 깨우는 불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2025년의 북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의 땅에서 터져나올 기도의 함성, 그 소리가 먼저 남한의 경계선을 넘어오고 다시 세계를 향해 확산되는 그림. 그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씨는 북에서 시작됐지만 바람은 남으로 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의 대한민국을 가리켜 전 세계를 깨울 기도의 나라라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불은 단 한순간에 마치 억눌려 있던 댐이 터지듯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의외로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고 밝혔죠. 그는 구체적으로 남부의 어느 바닷가 마을을 지목했습니다. 브랜든은 말합니다. 하늘은 그들의 구조를 보지 않는다. 하늘은 그들의 심장을 본다. 이 말처럼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 공간은 카페가 되기도 하고 지하철역 앞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대학 도서관의 빈 강의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 광장 한가운데 수천 명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 아래에서 벌어진 장면은 하늘의 반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움직이는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그 힘은 경제도 군사도 아닌 무릎 꿇은 자들의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바로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들을 예언적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체로 등장한다는 의미였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조직을 믿지 않지만 진실에는 뜨겁다. 이 말은 한국 젊은 세대의 복잡한 정서를 꿰뚫는 예언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이들을 불처럼 확산되는 예언의 메신저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어난 영혼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지만 새로운 길을 여는 자들이죠. 또한 브랜든은 이 청년들이 문화 콘텐츠, IT 기술, 음악,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빛의 코드를 심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코드가 세계로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의 마지막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다만 무관심이 불씨를 외면할 뿐이다. 한국의 청년들, 그들이 이끄는 불은 기성세대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이 어디로 번질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모든 예언의 끝에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전체를 아우르는 선언이자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정리하는 상징이었죠. 그가 말한 등불은 밤의 끝자락에 홀로 남아 길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뚜렷해지고 혼란이 클수록 그 존재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브랜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대국조차 방향을 잃었을 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 길을 비춘다. 그 빛은 권력이나 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그 등불은 사람들의 무릎에서, 눈물에서, 그리고 용서에서 나온다. 한국은 분단의 고통을 딛고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외부의 위협을 넘어서 마침내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끕니다. 브랜드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동방에서 솟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빛의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등불은 들기 전엔 보이지 않지만 들린 순간부터는 누구보다 밝다. 이제 그 빛을 지킬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다. 오늘은 미국의 예언가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